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6일, 오늘이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하신 지 150년 되는 바로 생신날이군요. 3월 26일. 1875년생이니까, 우리나라를 만드신 참 훌륭하신 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땡큐 시진핑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나온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몇 가지 특이한 일들이 아주 그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오늘은 그 중국군 내부에 중국군 사이에 그 파벌이 많은데 그 파벌들이 서로 싸움을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드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군 파벌들의 내전 그리고 지금 중국이 세계의 그 골칫거리가 됩니다. 우환거리가 되고 있는데 중국군 파벌들의 내전과 세계의 우환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창 박사가 계속 그 중국에 관한 뭐 미국 최고의 전문가죠. 중국에 관한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3월 26일 날짜로 중국은 현재 안정적이지 않다. 이 큰 나라가 흔들거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정권은 지금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다. 그들은 지금 막 나갈 수도 있다. 우리가 막 나간다는 것을 영어로 crazy, go crazy라고 그러죠. They can go crazy, 막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을 중국의 그 우한, 중국이 세계의 우한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직접 피해를 입히는 일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다가 뭐 구조물을 하나 이거 만들어 놨는데, 물론 뭐 중국이 한두 번 저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에 3월 22일자입니다. 중국이 서해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알박기를 하고 있다. 일본이 동해에 이랬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했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온 전체가. 근데 중국이 하니까 조용히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저 글에 대해서 이 댓글들이 재밌는 글이 많습니다. 언론이고 의원이고 정부고 간에 죄다 중국 돈 받아먹고 나라 팔아먹었다. 그래놓고 뭐 하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인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냐 해경 갈겨라. 저건 전쟁하자는 것이다. 아주 화가 난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같은 조선일보가 13년 전이네요. 난 저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항공모함, 그 고철 항공모함을 사다가 뚝딱거리면서 한 10년 만들어가지고 이제 랴오닝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띄운 날입니다. 그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이렇게 났어요. 중국 첫 항모 시험항해 70년 꿈꿔온 대양해군 첫발.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서해를 앞바다로 만드는데 그것이 기쁜 일입니까? 우리한테?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저거 있고 얼마 있다가 미국이 시속 2만 킬로짜리 비행기를 실험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시속 2만 킬로라면 지구를 어느 곳에서도 1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 지구 둘레를 약 4만 킬로로 치니까. 근데 그거를 실패한 거를 같은 조선일보 기사가 미국의 굴욕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그 세계 정세에 대해서 올바른 보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이 그랬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쓴 거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뭐 뭔지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붉은 색깔 칠한 거기 선란 1호, 선란 2호 해가지고 지리상으로는 뭐 중국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해 바다를 말이죠. 중국이 어떻게 그 우리한테 대해서 행패를 부리는지 제가 뭐 강의할 때 자주 써먹는 건데 저거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은 제가 그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 여러분들한테 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서해 바다에 그 동경 124도선이라는 그 경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줄로 거놓고 그리고 그쪽보다 서쪽은 전부 중국 바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동쪽은 한국 바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해바다를 제주도로부터 이제 수평으로 줄을 근 그 거기를 서해바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중국은 황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서해바다의 72%가 중국에 속하고 28%가 한국에 속합니다. 저거는 바다에다 금을 긋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배, 중국의 배는 각각 상대방의 그 영해가 아닌 곳까지 영해라는 것은 육지서부터 22km, 12해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까지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배들이 우리나라 배들이 저 124도선보다 서쪽으로 가면은 와서 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해군 그 세미나에 가서 저거를 발표했더니 미국 학자들이 야 남해구단선이 서해바다까지 올라가는 줄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해구단선이라는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저것을 보고 소혓바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저건 다 이었는데 저게 원래 점점점 해가지고 점이 9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남해에다가 거는 9개의 끊어진 선 그런 뜻이에요. 남해구단선. 그러니까 저 지도에 의하면은 베트남의 바다는 어디 있고 브루나이, 필리핀 어디 있습니까? 다 중국 바다라고. 그러니까 남중국해의 90%를 중국이 지금 자기 바다라고 그러는 나라입니다. 저게 남해구단선인데 제가 그 미국 세미나에서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서해 124도선을 보여줬더니 남해구단선이 서해 바다까지 확장이 돼 있구만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저 지도도 보세요. 중국이 자기 거라고. 대만 앞바다 다 자기 거예요. 남진해가 전체가 자기 거니까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은 뭡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저 지역은 참 엄청난 영토 분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필리핀도 그래서 한때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보고 나가라고 그랬다가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지금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죠. 베트남도 저거 보세요. 저 지도 보면 어떻게 베트남이 미국의 친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바다를 중국이 다 자기 거라고 그러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데모하는 그런 겁니다. 차이나가 뭐를 하느냐? Stop murdering for organs. 뭡니까? 사람들의 그 장기를 적출하려고 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패권국을 바라보는 중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모하는 장기 적출을 위한 살인 행동을 금하라라는 그런 데모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최근에 한국의 그 계엄 및 탄핵 사건에 미국에서 가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미국 뭐 학자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오늘자로 올린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다. 그런데 불평 그만하라. 관세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2차 대전 이후에 자유무역 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역 때문에 막 전쟁이 나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전부 국가 간의 그 경제 갈등 때문에 자유무역이 없어서 난 거예요.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가 평화롭게 살자라고 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중국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약탈적이고 범죄적인 정책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무역 체제는 죽었다고 트럼프는 인식하고 있다. 그 시스템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래요. 고든창 박사 얘기로는 이제 미국은 무역과 투자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혹은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워야만 한다. 그런데 중국을 무역과 투자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관세 장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관세가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죠. 대부분 나라들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보는데 고든청 박사가 오늘 한 그 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저건 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저거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헤어나질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든청 박사가 이거는 뭐 한 열흘 전쯤에 중국 정부는 펜타닐 강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살인이다.
중국이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아주 본격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닥터 로렌스 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3월 22일 날 올린 글인데 중국에 와서 공부하는 재미 과학자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 뭐 학자들 많이 미국 가 있죠. 교수들도 많고 연구원들도 많고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와서 미국에 기여하기보다는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결국 그 기술을 가져가서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중국 무기를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중국의 과학자들을 모두 다 쫓아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글을 말이죠. 챗 GPT한테 이거 한번 번역해 보라고 그랬더니만은 이 내용이 너무 격하기 때문에 번역하기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답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그냥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너무 격하기 때문에 번역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유학생을 아예 받지 말자. 그러니까 중국 출신은 아예 받지 말자. 이거 보통이 아니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유학생까지 받지 않는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거의 그 단계까지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몇십 년 전에 미국 거의 40년 가까이 되지만은 그때도 중국 학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중국이 개혁 개방한 다음에 중국을 자유국가, 문명국가로 만들겠다는 그 생각으로 중국 학생들 많이 받아들이고 중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와서 몇십 년 만에 유학생 입국조차 금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중국이 그 우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세계에서 고속철도가 제일 긴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 고속도로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적자를 보는 거예요. 제가 2021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 고속전철이 1년 움직이면은 저기서 내는 적자가 중국 GDP의 6%라고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내는 적자가 한 나라 GDP의 6%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대한민국 GDP의 6%만큼 적자를 낸다. 그럼 그거 당장 관두고 기차 다른 거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중국의 고속철도가 중국 GDP의 4.9% 적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8,590억 달러 적자를 냈대요. 저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산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공산 중국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오늘 드리는 건데 그 휘청거리는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시진핑 중국과 주석이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상회담 초청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게 확실히 내우죠. 바깥에서도 시끄럽고 속에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3월 16일 잔데 유럽을 방문하지 못하는 EU와 중국 외교관계 수립. EU 때문에 돈 많이 벌었죠 중국이. 50주년 기념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그 주 내용이 중국 군부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월이죠. 중국의 그 가장 그래도 현대화된 군사력이 중국의 로켓군입니다. 로켓, 그러니까 미사일 부대죠, 미사일. 근데 로켓에 연료 대신 물을 넣어가지고 뭐 야단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켓군 그 고위급 장군들이 많이 이제 숙청을 당했죠. 로켓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넣었다니까 저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4년 미국에서 저건 매년 나오는 보고서인데 중국 군사력 보고서 미국 국방부가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보고서인데 보통 미국이 중국 군사력을 좀 과장하거나 위험하다고 이렇게 그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24년 거는 놀랍게도 중국 군사력이 너무나도 부패했고 당과 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군사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다라고 하고 그 미국 신문에는 이포크 타임스의 작년 연말에 중국이 Perceived Window of Opportunity 기회의 창이라는 뜻입니다.
to seize Taiwan,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never materialized, 결코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의 공산당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 내부에서 무언가 병이 걸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미국 X에서 본 기사예요. 찰스 알 스미스라는 사람이 제니퍼라는 기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중국 장군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빨리 없어져가지고 도무지 그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못 시키겠다. 계속 장군들이 사라지고 있어. 뭐 저기 뭐 장군들 그냥 계속 나오죠. 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그냥 장군들이 계속 없어집니다. 여러분 뭐 제가 나온 거를 다 캡처는 못하고 일부만 했어도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그죠? 예, 뭐 한 거의 10명 이상 지금 없어졌는데 더 많은 중국군의 최고위 간부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것이 왜 없어지는 것일까? 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람이 하웨이동이라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군인입니다. 이 첫 번째는 시진핑이죠. 그리고 저 세 번째인데 저 사람이 2월 18일 뉴스입니다. 체포됐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2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루머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체포됐는가? 그리고 아니 시진핑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왜 체포가 되지? 모든 시진핑이가 이제 군대를 숙청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시진핑 옆에 서서 그 중국의 이 군대를 숙청하고 중국군을 오로지 시진핑한테 충성하는 군대로 만든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숙청됐다는 말이 나올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로 견해가 갈립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동지를 제거하기 위해 취한 또 다른 잔인한 조치일 것이다. 예, 나중에 급해지면은 아무리 자기 사람이라도 자르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를 숙청하고 있다라는 것이 2월 달까지에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대만 공격에 관한 그 기밀을 누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밀 누설하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 시진핑이가 자기 권위에 도전할 것 같으니까 자른 거다. 이런 식으로 희생양이다. 그리고 허웨이동이 계속 시진핑한테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정말 인정사정 없다라는 식으로 이거 보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허웨이동이 이제 2월 18일 거는 루머였는데 3월 11일 날 체포를 당한 것은 이건 확실하게 이제 사실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그 허웨이동에 북경에도 집이 있고 상하이에도 집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집도 가택 수색을 하는 중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중국의 전문가들 또는 서방 측의 전문가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군 내부의 반부패를 뭐 청소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 자체가 위기에 있는 것일까? 또는 시진핑이가 자기가 살라고 자기 팔을 자른 것일까? 혹은 시진핑에 반대하는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시진핑 쪽의 장군이 쫓겨난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3월 15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짜오코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군수사령관입니다. 군수라는 건 뭡니까? 군수 물자. 그러니까 돈 다루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제거가 됐는데 그래서 파벌 투쟁, 계파 투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에 군사적으로 가히 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여간 여러 장군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군수사령관인데 군수사령부가 해체된다면은 중국군이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물자가 있어야 전쟁하는데 그 물자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파벌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가 바로 이것은 시진핑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군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시진핑이 오히려 군권을 놓치고 있고 그래서 시진핑에 반대하던 사람이 시진핑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가 더 맞는 그런 내용의 글을 고든창 박사가 더 힐이라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본다는 이제 매체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기고문을 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과거의 부하들을 완전히 버린 것인가? 혹은 중공군 내 반시진핑 세력에 의한 치명적인 타격인지가 궁금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고동창 박사는 그 후자가 맞다. 다른 세력이 시진핑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더 힐이라는 그 잡지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China's military is going to war against itself. 중국의 군부가 자신과의 전쟁을 하러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중국군 수뇌부 혼란에 빠졌다. 숙청과 반숙청이 연속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has almost certainly lost control. 시진핑은 군 통수권을 거의 확실하게 잃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 공산국가의 독재 지도자가 군 통수권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이제 쫓겨나는 거죠. 다 끝난 것이죠. 게임 끝났다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돈창 글입니다. 그 제목이 중국군 자신과의 전쟁에 돌입하다. 중국에 내란이 날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번역한 부분을 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는 중국 군대가 스스로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10년 동안 장성들을 숙청해왔다. 10년 동안 계속 자기의 군권을 강화했습니다. 반대하는 놈 다 자르고 충성파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장성들이 시진핑의 충성파를 숙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 근거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선정기관은 중국 인민해방군도 방송국도 있고 뭐 신문사도 있죠. 그 신문 언론기관이 시진핑의 통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싣고 있다. 시진핑을 신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림표라는 사람이 모택동한테 덤벼들었다가 뭐 출장 가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는데 그 비행기를 격추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들 하고 있죠. 지금도. 바로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허웨이동 장군이 아주 시진핑하고 친한 사람이었는데 군인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는데 그 사람이 양회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매년 회의를 하는 그 두 가지 큰 회의입니다. 양회를 하는데 양회가 끝나자마자 3월 11일 날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허웨이동은 그동안에 시진핑이가 군부를 숙청할 때마다 옆에서 시진핑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시진핑의 권위에 큰 위협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군대를 숙청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줬던 바로 그 장군이 숙청당했다. 이제 우리 맨 처음에는 시진핑이가 그런 정말 친한 장군마저도 제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찰스 보튼이라는 그 캐나다에 있는 중국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2부수적이자 중요한 동부전구 사령관을 역임했던 허웨이동. 동부전구라는 것은 바로 중국의 동쪽 이렇게 부르륵 나오는데 상하이에 있는 데가 다 동부전구입니다. 거기가 이제 대만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곳인데 거기 출신 간부들, 그러니까 대만하고 맞보고 있는 데가 중국의 복건성입니다. 후지엔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지엔 출신들이 지금 전부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널리스트 제니퍼 팽이라는 사람이 3월 13일 날 엑스포스트에서 국내 파벌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그 답은 확실히 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그 고돈창 박사가 중국의 국내 파벌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가? 물론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부패를 이유로 군 고위층을 숙청하고 인민해방군을 재편성했다. 자기의 충성부대로 바꿨습니다. 그가 취한 조치들은 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창출했다. 그동안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두 차례 숙청이 큰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23년에 시작돼 가지고 작년 중반까지 피해 숙청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진핑에 충성하는 두 파벌 소속 장교들을 대상으로 이제 숙청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의 충성파를 향한 공격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시진핑이 스탈린처럼 이제 스탈린은 나중에 죽을 무렵에 편집증에 걸렸죠. 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아주 친한 친구들도 다 무섭습니다. 스탈린처럼 편집증에 걸려 이전에 자신이 선택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야, 이제 스탈린이 다 됐구나, 시진핑이. 두 번째는 시진핑의 적들이, 시진핑의 반대편들이 시진핑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동창 박사는 두 번째 설명이 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진핑 충성파들이 제거되는 동안 중국 군대의 주요 선전 기관들인 PLA 타임스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집단 지도를 찬양하는 일전의 기사를 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군대 내의 언론이 혼자 하지 말고 집단 지도 체제를 하라라고 이제 두둔하는 거예요. 왜 시진핑도 혼자 하느냐는 그런 얘기죠. 예,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설명, 즉 시진핑의 적들이 시진핑의 측근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 같습니다. 중공 정권의 양회가 수청 시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경고다라고 이제 중국을 전공하는 미국의 이제 전직 예비역 준장 블레인 홀트라는 사람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부패 병폐를 뽑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이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 통치에 대한 심각한 불만은 중국의 현재 지도부가 존재론적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존재론적 위협이라는 게 뭡니까? existential threat.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진핑의 중공군에 대한 통제력 악화는 중국의 군대가 중국 국가가 아닌 중국 공산당에 보고하는 구조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국가 소속이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당 소속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정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시진핑이든 그의 정적들이든 중국 군대는 중국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하거나 지금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23년 이후 고위급 장성들의 실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당하고 있는 시진핑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홀트라는 아까 그 예비역 장군이죠. 미국 공군. 정권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한 선택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우리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전쟁 이론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위기에 몰린 지도자들이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 이론인데 물론 우리가 더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그렇게 타당한 이론이 아닌 것으로서 증명이 됐습니다. 즉 전쟁은 국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말 탄탄한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것이지 흔들흔들하는 지도자가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 고돈창 박사는 그래도 지금 중국이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시진핑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글로 썼습니다. 저 글이 이제 3월 20일자에 나간 글인데 바로 3월 24일 날 린시안 양이라는 저 사람도 바로 대만하고 전쟁할 때 총사령관입니다. 저 사람이 또 숙청됐어요. 저 사람도 시진핑 편이었죠 원래. 그 허웨이동 편이었고. 그런데 시진핑 계열 장군이 쫓겨났는데 쫓겨난 근거는 대만 전쟁 계획을 누출했다. 누구한테 누출했는지는 안 나오고 그냥 누출했다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중국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는 견해가 지금 중국군이 숙청당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그 대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동부군구의 출신들 장군이고 그리고 시진핑의 기반이었던 복건성 출신 장군들이 많은데 이것은 시진핑이가 자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진핑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다른 파벌들이 시진핑에 충성하던 그 군부를 숙청하는, 제거하는, 싸우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옛날에는 7대 군구였다가
지금 이제 5개로 바뀌었죠. 북부전구, 서부전구, 중앙전구, 동부전구, 남부전구 해가지고 쭉 있는데 바로 지금 동부전구 장군들이 많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부전구는 대만하고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부전구 출신 장군들만이 아니라 서부, 저쪽 위구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거기를 다스리는 거기서 전쟁에 대비하는 서부정구 장군들마저도 지금 숙청 대상에 이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군대가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뭐 여러 그 중국 기자들, 중국 전문가들이 글을 쓰는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파벌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린상양 이 사람 그 얘기 쭉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에서 축청당하는 장군들이 그리고 매일 행방불명되는 장군들이 많은데 그 장군 상당 부분이 시진핑을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듯이 시진핑이가 정말 인정사정 없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시진핑이가 공격당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기사가 요새 그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국가고 공산국가의 지배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택동이 한 말이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오는 나라입니다. 권력이 국민의 지지, 투표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홍군이라는 군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홍군이 인민해방군으로 개편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의 전투병력입니다. 국가의 전투병력이 아니에요.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에게 업무 보고합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권력의 중요한 근원 중 하나다.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인민해방군은 당의 안위에만 충실하라는 모택동의 지시를 충직하게 대변하고 지키고 있었다. 그렇죠?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화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사이기보다도 중국 공산당을 지키는 그런 군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제일 순회 시진핑이 지금 군부의 반대를 받고 있다. 뭐 제가 좀 참조한 책이라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책 겉모양을 보여드립니다. 컨템포러리 차이나라는 호주의 그 캐리 브라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중국의 이해라는 책으로 PLA가 중국 해방군이죠. 지금 자기네들 그 공개된 임무는 국가를 방어하고 대만이 독립을 확실하게 제어하는 것 그리고 지역적으로 힘을 투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979년 베트남과 마지막 전쟁을 한 이후에 졌습니다. 그때. 그리고 군 규모가 너무 축소되고 그러니까 너무 군대가 많은데 무기도 후지고 사람만 많지 전쟁을 못한다 해서 군을 확 줄였어요. 그리고 현대화시켰고 그런데 현대화시켰습니다마는 중국군이 전투 경험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이 중동 전쟁을 하는 걸 보고 중국군은 상당히 그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초현대화된 군사력을 아직 못했다, 아직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문제죠. 또 중국 군부의 문제는 중국 사회가 점차 탈공산화 색채를 띠는 정치 문화와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중국 공산당의 강한 통제하에 있다. 이것도 그 일반 사회하고 괴리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은 캐리 브라운 교수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맨 앞에 중간 부분에서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냥 막 납치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네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정신이 없다. 너무 많이 잡혀가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점차 이제 중국의 권력 중에 핵심인 군부에서 문제가 이제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거 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잘못된 견해들이 이 나라를 많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결국은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에서 좌절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